2026년 2월 2일 새벽, 스페이스X 직원들의 메일함에 한 통의 메모가 떨어졌습니다. 제목은 단 한 줄, We are now one. 그리고 그 메모 아래 박힌 숫자 하나, 1조 2,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250조 원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3배, 테슬라와 엔비디아를 합친 것보다 큰 금액, 그게 하룻밤새 탄생했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가 합쳐지면서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로켓 회사랑 AI 회사를 합치면 왜 1250조가 되는 겁니까?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머스크는 지금 100만 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미국 정부에 신청했습니다. 100만 기요. 지금 지구 궤도를 도는 모든 위성이 1만 기입니다. 그 100배를 쏜다는 겁니다. 대체 왜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풀어볼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도대체 왜 우주에서 AI를 키우려는 걸까요? 그리고 이게 성공하면 구글과 오픈 AI는 정말 끝나는 걸까요? 20분 후 여러분은 2030년 세계 경제 지도가 어떻게 바뀔지 정확히 보게 될 겁니다. 자, 일단 그날 새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현지 시간 기준 스페이스X 내부 메모가 공개됐습니다. CEO 일론 머스크가 직접 작성한 글이었죠. 내용은 이랬습니다. 스페이스X와 xAI는 이제 하나의 회사입니다. 우리는 AI, 로켓, 우주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 통신을 하나로 묶어 지구 밖 수직 통합 혁신 엔진을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합병 후 주가가 공개됐습니다. 주당 527달러. 기업 가치로 환산하면 1조 2,500억 달러. 이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대한민국 1년 예산이 약 700조 원입니다. 머스크가 만든 이 회사 하나가 우리나라 2년치 예산보다 큽니다.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 눈치채셨나요? 스페이스X는 이해가 갑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로켓 쏘는 회사니까요. 2024년 한 해에만 팔컨 9 로켓을 96번 발사했습니다. 성공률 98%. 나사보다 싸고 빠르고 안정적이죠. 매출도 어마어마합니다. 2024년 기준 약 15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그럼 xAI는 뭡니까? AI 스타트업이에요. 2023년에 설립됐으니까 이제 겨우 3년 차입니다. 만든 제품은 그록이라는 챗봇 하나. 근데 이 회사 적자가 얼마냐면요. 월 1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매달 1조 3천억 원씩 불태우고 있어요. AI 모델 훈련하는 데 들어가는 전기료랑 컴퓨팅 비용 때문이죠. 그래서 질문이 생깁니다. 돈 버는 로켓 회사랑 돈 까먹는 AI 회사를 합치면 왜 갑자기 1250조가 되는 겁니까? 대체 투자자들은 뭘 보고 이 가치를 매긴 걸까요? 답은 바로 이겁니다. 우주.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며칠 전 스페이스X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줄여서 FCC에 어떤 신청서를 냈습니다. 내용인즉슨 최대 100만 기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겠다는 겁니다. 100만 기요. 지금 전 세계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이 약 1만 기입니다. 머스크는 그 100배를 쏘겠다는 겁니다. 비율을 들어볼게요. 지금 서울 하늘에 별이 몇 개 보입니까? 밤하늘 쳐다봐야 몇십 개 보이죠? 근데 앞으로는 별 대신 인공위성이 보일 겁니다. 그것도 수십만 개. 왜요? 대체 위성 100만 기로 뭘 하려는 겁니까? 통신용입니까? 아닙니다. 관측용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데이터 센터입니다. 우주에다가 AI 훈련용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AI가 뭘 먹고 삽니까? 데이터 아닙니까? 근데 그 데이터를 학습시키려면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컴퓨팅 파워는 전기를 먹고요. 오픈AI가 GPT사 한 번 훈련시키는 데 들어간 전기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략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xAI의 그록은 매달 1조 3천억 원씩 훈련비로 쓰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전기료만이 아닙니다. 열입니다. AI 훈련용 서버는 미친 듯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24시간 냉각각을 해줘야 해요.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기의 40%가 냉각에 들어갑니다. 비율을 들어볼게요. AI 키우는 건 마치 거대한 냉장고를 24시간 돌리면서 동시에 용광로를 가동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기 폭탄이죠. 그래서 머스크는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주에서 하면 되잖아. 우주에는 세 가지 치트키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한 태양광. 우주에서는 24시간 태양이 내리쬐니다. 구름도 없고 밤도 없고 날씨도 없어요. 지구에서 태양광 패널 설치하면 하루 평균 45시간 정도 발전되죠. 우주에서는 24시간 내내 발전됩니다. 효율이 지상 대비 8배입니다. 두 번째, 자연 냉각. 우주 공간 온도가 몇 도인 줄 아십니까? 영하 270도입니다. 냉각비가 0원입니다. 서버 틀어놓기만 하면 우주가 알아서 식혀줍니다.
세 번째, 무한 확장. 땅값이 없습니다. 환경 규제도 없습니다. 이웃 주민 민원도 없어요. 물리적 제약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머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주는 AI 확장의 유일한 해법이다. 23년 내로 우주가 AI 연산 최저가 시장이 될 것이다.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죠. 스페이스X는 로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켓으로 위성을 쌉니다. 위성에 태양광 패널이랑 서버를 싣습니다. 그걸 궤도에 올려놓으면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됩니다. XAI는 그 데이터 센터에서 그록을 훈련시킵니다. 전기료, 태양광으로 해결, 냉각비, 우주가 공짜로, 확장, 위성 더 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데이터입니다. 지금 스페이스X는 스타링크라는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궤도 위에 이미 6,000기가 떠 있어요. 하루에 68기씩 계속 쏘아 올리고 있고요. 이 위성들이 뭘 합니까? 인터넷 서비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지구를 실시간으로 관측합니다. 기후 데이터, 교통 데이터, 재난 데이터, 심지어 군사 데이터까지. 스타실드라는 군용 위성도 따로 있습니다. 이 위성들이 수집하는 데이터가 어디로 갑니까? XAI 그록한테 갑니다. 다른 AI들은 인터넷에 떠도는 텍스트 데이터로 공부합니다. 그록은 실시간 지구 CCTV를 보면서 배웁니다. 궤도 설계 데이터, 보안 데이터, 우주 환경 데이터까지 전부 독점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다른 AI들은 도서관에서 책 읽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록은 우주 정거장에서 지구 전체를 내려다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럼 경쟁사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구글, 메타, 오픈 AI 다 돈 많은 회사들 아닙니까? 쟤네도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로켓이 없거든요. 로켓 발사 한 번 하는데 얼마가 들까요? 일반적으로 1억 달러, 우리 돈 1,300억 원 정도 듭니다. 근데 스페이스X는 자기 로켓으로 자기 위성을 쏩니다. 원가가 2천만 달러, 우리 돈 260억 원입니다. 80% 할인입니다. 구글이 우주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스페이스X한테 로켓 빌려야 됩니다. 그럼 머스크가 쏴줄까요? 안 쏴줍니다. 로켓 있는 AI 회사는 지구의 머스크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겉으로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로켓 독점, 위성 데이터.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머스크가 이 판을 짜면서 노린 건 단순히 AI 회사 하나 키우기가 아닙니다. 이건 문명 단위의 플랫폼 전쟁입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AI 시장 구도를 한번 보십시오. 오픈 AI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위에서 돌아갑니다. 구글 제미나이는 구글 클라우드 위에서 작동하죠. 메타라마는 메타 데이터 센터에 의존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지구 바닥에 붙어 있습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전기를 끌어오고, 송전탑을 세우고, 냉각시설을 돌립니다. 이게 얼마나 돈이 드냐면요. 구글이 2023년 한 해 동안 데이터 센터에 쏟아부은 돈이 32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41조 원입니다. 그중 40%가 냉각이에요. 16조 원을 그냥 열시키는 데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겁니다. 전력망 한계입니다. AI 훈련에 필요한 전기가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오픈 AI가 GPT-5 훈련하려면 예상 전력 소비량이 5기가와트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5기 분량입니다. 그록을 풀가동으로 돌리면 월 10억 달러, 그러니까 1조 3천억 원어치 전기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 전기를 어디서 구하냐는 겁니다. 미국 텍사스주 전력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2024년 여름, 텍사스에서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때문에 가정용 전기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습니다. AI가 사람 전기를 뺏어간 겁니다. 그래서 각국 정부가 뭐라고 합니까? AI 기업들, 데이터 센터 증설 규제한다. 환경단체는 뭐라고 합니까? 탄소 배출 책임져라. 지역 주민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동네에 데이터 센터 짓지 마라. AI 회사들은 지금 물리적 천장에 머리를 박고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이 천장을 아예 날려버렸습니다. 우주에는 규제가 없습니다. 환경단체가 항의할 동네가 없습니다. 송전탑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태양이 24시간 공짜로 전기를 만들어줍니다. 냉각은 영하 270도 우주 공간이 알아서 해줍니다. 확장하고 싶으면 로켓 쏘면 됩니다. 이게 뭡니까? 게임이 바뀐 겁니다. 땅 위에서 싸우던 애들이 땅 밑에서 올라온 괴물한테 덮친 격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20세기 초반 석유 시추 경쟁이 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중동, 러시아 다들 땅 파서 석유 찾았죠. 근데 갑자기 한 회사가 바다 한가운데 시추선을 띄웁니다. 해저 유전을 뚫기 시작합니다.
육지 유저는 땅값 내고 환경 규제 받고 주민 민원 들어야 합니다. 바다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 회사가 시장을 독식합니다. 지금 머스크가 하는 게 정확히 이겁니다. 지상 데이터 센터는 텍사스 유전입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는 해저 유전입니다. 차원이 다른 싸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짓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위성 100만 기 쏘는 게 말이 됩니까? 냉정하게 따져봅시다. 스페이스X가 지금까지 쏜 스타링크 위성이 6,000기입니다. 2019년부터 7년 동안 6,000기를 쐈어요. 100만 기 쏘려면 1,000년 걸립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머스크는 이미 답을 만들어 놨습니다. 스타쉽입니다. 스타쉽이 뭐냐면요. 역사상 가장 큰 로켓입니다. 높이 120m. 한 번 발사에 최대 150톤을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지금 쓰는 팔컨 9은 한 번에 17톤입니다. 스타쉽은 9배 큽니다. 그리고 이 로켓은 재사용됩니다. 발사하고 돌아오고 다시 발사합니다. 비행기처럼요. 원가가 얼마냐면요. 한 번 발사에 200만 달러로 추정됩니다. 우리 돈 26억 원입니다. 기존 로켓 발사 비용의 98% 할인입니다. 그리고 이 로켓은 하루에 한 번 쏠 수 있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스타쉽 한 대로 하루 한 번 쏘면 1년에 365번입니다. 10년이면 3650번이죠. 한 번에 위성 100기씩 실으면 36만 5천 기입니다. 스타쉽 3대 돌리면 100만 기 채우는데 10년이면 됩니다. 머스크는 지금 스타쉽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스타쉽 5차 발사 성공했습니다. 로켓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그대로 발사대로 돌아왔습니다. 발사대 기계8위 로켓을 공중에서 낚아챘어요. SF 영화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유튜브에 영상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텍사스 보카치카 공장에서 스타쉽이 조립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2026년 안에 스타쉽 월 1회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주 1회, 2030년에는 일 1회입니다. 100만 기는 허풍이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가능한 숫자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질문입니다. 위성 100만 기 쏘면 정말 우주 데이터 센터가 완성됩니까? 기술적으로 가능은 한 겁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머스크는 이미 스타링크로 검증을 끝냈습니다. 지금 스타링크 위성 6,000기가 뭘 합니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지상 기지국이랑 통신합니다. 위성끼리 레이저로 데이터를 릴레이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미 작동하는 우주 네트워크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결국 뭡니까? 서버 여러 대를 네트워크로 묶어놓은 겁니다. 스타링크는 이미 그 네트워크를 우주에 깔아놨어요. 이제 서버만 실으면 됩니다. 그리고 xAI는 이미 그lok을 훈련시키는데 분산 컴퓨팅 기술을 쓰고 있습니다. 분산 컴퓨팅이 뭐냐면요. 서버 한 대에서 몰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대에서 나눠서 처리하는 겁니다. 위성 100개에 서버 100개 실으면 그게 곧 분산 데이터 센터입니다. 기술적으로 이미 준비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무서운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만약 이게 성공하면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집니까? 오픈 AI? 구글? 아닙니다. 아마존입니다. 왜냐하면 AWS, 그러니까 아마존 클라우드 서비스가 타격을 입습니다. 지금 전 세계 AI 기업들이 뭘 씁니까? AWS, 구글 클라우드,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죠. 이 서비스들이 뭘 팝니까? 연산 능력입니다. 시간당 얼마, GPU 한 대당 얼마, 이렇게 파는 겁니다. 근데 머스크가 우주 데이터 센터 가동하면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전기료 0원, 냉각비 0원, 땅값 0원입니다. 원가가 1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럼 xAI는 남는 연산 능력을 팔기 시작할 겁니다. AWS보다 80% 싼 가격에 GPU 드립니다. 시장이 뒤집힙니다. AI 스타트업들이 어디로 갑니까? xAI 우주 클라우드로 갑니다. AWS 매출이 깎입니다.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증발합니다. 아마존 주가가 흔들립니다. 이건 단순히 AI 싸움이 아닙니다. 클라우드 전쟁입니다. 인프라 전쟁입니다. 그리고 머스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테슬라 카드를 꺼냅니다. 2026년 1월 29일 로이터 보도입니다. 머스크, 스페이스X xAI 합병 후 테슬라까지 연결 논의 중. 테슬라가 왜 여기 들어옵니까? 자율주행 때문입니다. 테슬라 차량 수백만 대가 지금 도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들이 뭘 합니까? 주행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카메라 8개, 센서 수십 개가 실시간으로 도로를 찍습니다. 이 데이터가 어디로 갑니까? 테슬라 서버로 갑니다. 그 서버에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 AI를 훈련시킵니다. 근데 이 훈련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가 2024년에 AI 훈련에 쓴 돈이 100억 달러로 추정됩니다. 머스크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우주 데이터 센터에서 돌리면 비용 10분의 1로 줄어든다. 테슬라 영업이익이 10배 뜹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옵티머스 로봇, 테슬라가 만드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이 로봇도 AI로 작동합니다. 로봇 수백만 대 팔면 그 데이터가 전부 XAI로 갑니다. 로봇 택시, 테슬라가 준비 중인 무인 택시 서비스입니다. 이것도 AI로 굴러갑니다. 데이터가 XAI로 갑니다. 스타쉽, 화성 가는 로켓입니다. 비행 경로 계산, 착륙 시뮬레이션, 전부 AI가 합니다. 데이터가 XAI로 갑니다. 심지어 X, 옛날 트위터, 머스크가 소유한 SNS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수집되는 텍스트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전부 그록 학습에 쓰입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건 단순히 회사 하나 키우는 게 아닙니다. 머스크는 자기 손안에 있는 모든 회사를 하나의 AI 생태계로 묶고 있습니다. 로켓으로 인프라를 우주에 깔고, 위성으로 데이터를 긁어 모으고, 자동차로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로봇으로 인간 행동 데이터를 모으고, SNS로 인간 생각 데이터를 빨아들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가 그록한테 들어갑니다. 그록은 인류가 만든 그 어떤 AI보다 많은 데이터를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AI가 다시 테슬라, 로봇, 로켓, SNS를 더 똑똑하게 만듭니다. 이게 뭡니까? 자가 강화루프입니다. 데이터가 AI를 키우고 AI가 제품을 개선하고 제품이 더 많은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가 다시 AI를 키웁니다. 무한 루프입니다. 경쟁사들은 이 루프에 끼어들 수가 없습니다. 구글은 로켓이 없습니다. 오픈 AI는 자동차가 없습니다. 아마존은 위성이 없습니다. 테슬라는 AI 회사가 아닙니다. 근데 머스크는 전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톱니바퀴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던져봅시다. 정말 이게 다 계획대로 될까요? 머스크는 늘 큰소리치지만 실제로는 지연되는 거 아닙니까? 공정하게 따져봅시다. 머스크가 약속 지킨 적 있습니까? 테슬라 사이버트럭 2019년 공개했죠. 2021년 출시 약속했습니다. 실제 출시는 2023년입니다. 2년 늦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 2016년부터 내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2026년 지금도 안 됩니다. 화성 유인 비행 2024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2026년인데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도 허품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머스크는 약속은 늦게 지키지만 결국은 지킵니다. 테슬라 양산 10년 걸렸지만 했습니다. 스페이스X 로켓 재사용 불가능하다던 걸 해냈습니다.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6,000기 쏘아 올렸습니다. 페이팔, 테슬라, 스페이스X 전부 미친 짓이라고 했던 것들입니다. 전부 성공했습니다. 그럼 우주 데이터 센터는요?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23년 계획이 5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법칙상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기술은 검증됐습니다. 이미 로켓은 날아갑니다. 이미 위성은 작동합니다. 이미 AI는 학습하고 있습니다. 남은 건 시간과 자본입니다. 시간은 머스크가 벌고 있습니다. 자본은요? 1조 2,500억 달러 기업가치 찍었습니다. IPO 한 번 하면 수백조 원 들어옵니다. 자본 문제 해결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게 성공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이건 단순히 머스크가 또 회사 하나 합쳤네 수준의 뉴스가 아니라는 걸요. 이건 인류 문명이 지구 바깥으로 확장하기 시작하는 첫 신호탄입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21세기판 대항해 시대입니다. 15세기 유럽 국가들이 배 타고 신대륙 찾아 나섰죠. 누가 먼저 항로를 확보했습니까? 포르투갈, 스페인, 영국 그 나라들이 이후 300년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새로운 자원, 새로운 땅, 새로운 시장을 독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머스크가 하는 게 정확히 그겁니다. 우주라는 신대륙에 첫 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여기는 내 거다. 구글, 오픈 AI, 아마존, 메타 이 회사들은 아직도 지구 바닥에서 땅 파고 있습니다. 땅값 내고, 전기료 내고, 환경 규제 받고 주민들한테 눈치 보고 있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이미 우주에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무제한 전력, 무제한 냉각, 무제한 확장이 가능한 공간에서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10년 안에 AI 패권이 완전히 재편됩니다. 지금은 오픈 AI가 1등처럼 보이죠? GPT 시리즈로 시장을 휩쓸었으니까요. 근데 10년 뒤에는요? 그록이 압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록은 우주에서 훈련되고 있을 테니까요. 비용은 10분의 1, 속도는 10배, 데이터는 100배. 경쟁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AI를 쓰는 모든 산업이 재편됩니다. 자율주행, 로봇, 의료, 금융, 물류, 교육. AI가 들어가는 모든 분야에서 그록 기반 솔루션이 시장을 점령합니다. 테슬라 자율주행은 완전 자율 레벨 5에 도달합니다. 옵티머스 로봇은 공장, 가정, 병원에 배치됩니다. 스타링크는 전 세계 인터넷 인프라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걸 뒤에서 돌리는 건 우주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게 뭡니까? 한 사람이 인류 문명 전체의 인프라를 손아귀에 쥐는 겁니다. 19세기에 철도 독점한 로펠러, 20세기에 석유 독점한 스탠더드 오일, 21세기에는 우주 인프라 독점한 머스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당신한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 흐름 속에서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파도를 탈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냉정하게 봅시다. 스페이스X는 비상장입니다. 일반인은 주식 살 수 없습니다. XAI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 테슬라 주식입니다. 지금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3년 안에 테슬라는 AI 통합 플랫폼 회사로 재평가받을 겁니다. 스페이스X XAI 합병 이후 테슬라까지 연결되는 순간 테슬라 주가는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멀티플을 받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둘째, 우주 산업 관련 ETF입니다. 아크 스페이스 ETF 같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에 직접 투자는 못해도 우주 산업 생태계 전체에 베팅할 수 있습니다. 셋째, AI 인프라 수혜주입니다. 엔비디아, AMD, TSMC. 그록이 훈련되려면 GPU가 필요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 짓는다고 해도 결국 칩은 지상에서 만들어서 쏘아 올려야 합니다. 반도체 회사들은 이 흐름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투자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신의 마인드셋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세상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전 상식은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5년 후 상식은 지금과 전혀 다를 겁니다. AI는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빼앗깁니다. 하지만 AI를 쓸 줄 아는 사람은 일자리를 10배로 늘립니다. 우주 산업은 나랑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렸습니다. 당신이 쓰는 인터넷, 당신이 보는 유튜브, 당신이 타는 자율주행차, 전부 우주 인프라 위에서 돌아갈 겁니다. 머스크는 과대망상증 환자라고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20년 전에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들은 테슬라 못 산 걸 후회하고 있습니다. 역사는 행동하는 자의 편입니다. 준비하는 자의 편입니다. 공부하는 자의 편입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계신다는 건 당신은 이미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남들보다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2월 2일 머스크는 스페이스X와 XAI를 합병했습니다. 1조 2,500억 달러 규모의 우주 AI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이 제국은 우주 데이터 센터, 로켓 독점, 위성 데이터, 자율주행 데이터, 로봇 데이터, SNS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AI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 AI는 앞으로 10년 안에 세상의 모든 산업을 재편할 것입니다. 이건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진행 중인 현실입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이 거대한 톱니바퀴는 지금 이 순간에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선택하십시오. 이 파도를 탈 것인가? 아니면 파도에 휩쓸릴 것인가? 구경만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뛰어들 것인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꼭 남겨주세요. 머스크의 우주 데이터 센터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투자 전략과 구체적인 종목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QR코드는 앞으로 스캔과 터치로 웹 주소로 접근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기술로 사용하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마스터키 시스템은 이를 선언합니다.